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 결제 제품 책임자 브랜든베리, 암호화폐가 어떤 형태로 세상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꽤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죠. 결국 대중들은 숫자만 보고 숫자에 민감하고 지금 몇 프로가 마이너스고 뭐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겠지만, 결국 가장 궁극적인 시작점은 암호화폐가 어떻게 변천이 되어야 되는지, 암호화폐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그리고 그 합리적 타당성이 생긴다면 결국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라는 공동체가 덥석 물겠죠. 그게 가장 지금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도 물론 중요하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숲을 보는 견해로 암호화폐를 보게 되면 암호화폐 보는 게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80이 되든 90이 되든 결국 죽으러 가는 그 명제는 분명히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냐 태어나지 않느냐가 지금은 가장 문제겠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유아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장년, 노년을 거치면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의 그 씨가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태어나야 되겠죠. 자, 이분은 이렇게 태어나는 시작하는 암호화폐가 인류가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인류를 또 어떻게 진화시킬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씨를 들고 계시는 XRP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차피만 따라갈 건데 600원이면 뭐하고 200원이면 뭐하고 뭐 1000원이면 뭐하겠습니까? 태어나면 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태어나면 성장을 할 건데. 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지금 리플 결제 제품 책임자 브랜든베리와 어떤 상이점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비트TV가 이해하는 암호화폐 XRP 리플,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플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 책임자가 바라보는 암호화폐의 미래, XRP의 미래. 도대체 암호화폐가 뭘까? XRP가 뭘까? 비트TV는 주구장창 좋다고만 하는데 진짜 좋은 건지. 자, 이 양반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기술 스택 사이의 아주 밀접한 유사점을 이야기를 하고,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가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 암호화폐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번호를 매깁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어떻게 인정하고 인풋을 해야 건전성 있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인류가 이 모든 장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건지. 어쨌든 암호화폐는 전통 금융과 잘 접목이 되어야 되겠죠. 전통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들의 역사, 그들의 데이터,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블록체인 금융, 탈중앙화 금융의 기본적인 모토가 되는 것도 어쨌든 전통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들어와야만 접목이 될 수 있겠죠. 종이돈이 사라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가 껌뻑껌뻑 거리고 있죠. 살짝 호기심이 가지죠.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커스터디 솔루션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는 세 가지 기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피아트 머니 시스템, 즉 현금, 신용카드, 은행 예금,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금융 시스템이죠. 자, 이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큰화 도구를 사용하면,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피아트 머니 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귀금속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돈을 가져오는 거나 물건을 가져오는 거나 귀금속을 가져오는 거나 제품을 가져오는 거다. 일단 돈을 가져오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모든 것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일단은 거래의 도구가 가장 중요하다. 자산의 이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완벽하게 꾸려놓은 놈이 결국 모든 걸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의 취지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입니다. 돈만 디지털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되면 그 외 모든 것들은 그냥 너무나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자, 이런 시스템들은 디지털 자산의 보관을 담당하고 웹 3.0 시대의 소유권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 이 안에는 결국 NFT가 포함이 되겠죠.
부동산 등기 업무, 자동차 등기 업무, 뭐 음반, 음원, 그리고 미술품, 돈으로 거래되는, 자산으로 인정되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 문제를 디지털 안에서 블록체인 금융이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들을 천문학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 불필요한 비용 안에는 뭐 거래 수수료,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소유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꾸려졌던, 만들어졌던 모든 정부 행정부처들이 사라질 수 있겠죠. 어쩌면 등기 업무를 하고 있는 등기소가 가장 먼저 정리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뭐 그렇게 많은 동사무소가 필요하지 않고 각 부의 행정관청들이 조금씩 사라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든다. 그리고 지금 그런 업무를 했던 건물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돈이라는 게, 소비라는 게 사람들의 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등기 업무를 하러 갔다가 밥을 먹는다든가,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탄다든가, 택시를 탄다든가, 지하철을 탄다든가, 그런 소비 행위를 하면서 어쨌든 돈이라는 게 흐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에 따르는 인원 감축도 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고, 어쨌든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지만 그래서 XRP의 ODL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계속해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XRP의 ODL 거래, 온디맨드 리쿼더티의 수요 유동성, 수요에 맞는 돈만 즉각 보내버린다. 돈을 보내면서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돈과 계약서는 곧 NFT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주안점을 보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CBDC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플이 전 세계 20여 개가 넘는 국가들과 CBDC 개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양반 또한 리플은 CBDC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어쨌든 종이 화폐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도구가 지금 디지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가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XRP가 가장 큰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죠.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감하고 꽤 까칠하죠. 여러 곳에서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리플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워크로드 가는 길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래의 화폐, 제2의 구글,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결국 XRP는 진짜 돈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SEC에 제출된 XRP 기반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노크를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계속 지금 SEC를 찔러보고 있습니다. 제 눈엔 그래 보입니다. 덤으로 묻어가려는 그들. 그렇죠. 블랙록을 긍정적으로 SEC가 평가하게 된다면 충분히 휩쓸려 가듯 나도 해줘 그러겠죠. 패트릭 L. 라일리는 XRP가 꽤 흥미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17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인 아링턴 캐피털이 최근 SEC에게 XRP 기반 헤지 펀드를 신청했다고 이렇게 대놓고 트위터에 트윗했습니다. 아링턴 캐피탈 XRP,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헤지펀드는 위험성이 크죠. 고수익이긴 하지만,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적은 상품이기 때문에 헤지펀드를 통해서 자본가들은, 정보를 갖고 있는 자본가들은 헤지펀드를 많이 이용하죠. 솔직히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많은 분들이 헤지펀드를 통해서 그들의 부를 축적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지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긍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한다. 그리고 SEC 투자자 가이드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제에서 면제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요게 승인이 나게 되면 XRP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일단 오케이, 승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리플과 SEC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았다. 이미 정리될 걸로 예측을 하고 리플이 승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인양반은 헤지펀드 승인을 SEC에 요청을 했을까요? 뭐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거, 부정할 수 없는 건 상반기 거래량 1위가 비트코인,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XRP 리플입니다. 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제가 뭐 자꾸 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시장의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힌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단타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미래에 대한 가치 상승을 원하셨다면 어떤 코인을, 어떤 암호화폐를 지금 갖고 계셔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1,000불입니다. 그리고 뭐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뭐 파트너십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XRP의 명확성, XRP가 봉인 해제되게 되면,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 잠금 장치가 해제가 되게 되면 알아서들 XRP를 가져가려고 하겠죠. 어쨌든 그들은, 금융기관들은 XRP를 유통하고 홍보하고 광고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XRP가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지만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가격 보지 마세요.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이 조금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가격들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에이다, BNB 코인, XRP, 비체인도 지금 제가 19원, 20원 언저리에 가격 좋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XRP는 그 자리에 뚜커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뭐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장마 때문에 비가 좀 갑자기 많이 오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운전하시다가도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면 항상 잠깐 쉬어가는 센스, 내 몸 걱정을 하는 센스 갖고 계셔야 되겠죠. 풀렸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풀렸을까요? 여러분들의 운이 이제 풀렸습니다. 저는 알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제가 생각하는 건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데,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긴 글렀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리플 결제 제품 책임자 브랜든베리, 암호화폐가 어떤 형태로 세상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꽤 재밌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죠. 결국 대중들은 숫자만 보고 숫자에 민감하고 지금 몇 프로가 마이너스고 뭐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겠지만, 결국 가장 궁극적인 시작점은 암호화폐가 어떻게 변천이 되어야 되는지, 암호화폐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그리고 그 합리적 타당성이 생긴다면 결국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라는 공동체가 덥석 물겠죠. 그게 가장 지금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도 물론 중요하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숲을 보는 견해로 암호화폐를 보게 되면 암호화폐 보는 게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80이 되든 90이 되든 결국 죽으러 가는 그 명제는 분명히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냐 태어나지 않느냐가 지금은 가장 문제겠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유아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장년, 노년을 거치면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의 그 씨가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태어나야 되겠죠. 자, 이분은 이렇게 태어나는 시작하는 암호화폐가 인류가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인류를 또 어떻게 진화시킬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씨를 들고 계시는 XRP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만 달락 할 건데 600원이면 뭐하고 200원이면 뭐하고 뭐 1000원이면 뭐하겠습니까? 태어나면 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태어나면 성장을 할 건데. 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지금 리플 결제 제품 책임자 브랜든 베리와 어떤 상이점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비트TV가 이해하는 암호화폐 XRP 리플,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플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 책임자가 바라보는 암호화폐의 미래, XRP의 미래. 도대체 암호화폐가 뭘까? XRP가 뭘까? 비트TV는 주구장창 좋다고만 하는데 진짜 좋은 건지. 자, 이 양반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기술 스택 사이의 아주 밀접한 유사점을 이야기를 하고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가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 암호화폐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번호를 매깁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어떻게 인정하고 인풋을 해야 건전성 있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인류가 이 모든 장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건지. 어쨌든 암호화폐는 전통 금융과 잘 접목이 돼야 되겠죠. 전통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들의 역사, 그들의 데이터,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블록체인 금융, 탈중앙화 금융의 기본적인 모토가 되는 것도 어쨌든 전통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들어와야만 접목이 될 수 있겠죠. 종이 돈이 사라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가 껌뻑껌뻑 거리고 있죠. 살짝 호기심이 가지죠.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커스터디 솔루션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는 세 가지 기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피아트 머니 시스템, 즉 현금, 신용카드, 은행 예금,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금융 시스템이죠. 자, 이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큰화 도구를 사용하면,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피아트 머니 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귀금속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돈을 가져오는 거나 물건을 가져오는 거나 귀금속을 가져오는 거나 제품을 가져오는 거나, 일단 돈을 가져오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모든 것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일단은 거래의 도구가 가장 중요하다. 자산의 이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완벽하게 꾸려놓은 놈이 결국 모든 걸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의 취지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입니다. 돈만 디지털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되면 그 외 모든 것들은 그냥 너무나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자, 이런 시스템들은 디지털 자산의 보관을 담당하고 웹 3.0 시대의 소유권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 이 안에는 결국 NFT가 포함이 되겠죠. 부동산 등기 업무, 자동차 등기 업무, 뭐 음반, 음원, 그리고 미술품, 돈으로 거래되는, 자산으로 인정되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 문제를 디지털 안에서 블록체인 금융이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들을 천문학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 불필요한 비용 안에는 뭐 거래 수수료,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소유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꾸려졌던, 만들어졌던 모든 정부 행정부처들이 사라질 수 있겠죠. 어쩌면 등기 업무를 하고 있는 등기소가 가장 먼저 정리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뭐 그렇게 많은 동사무소가 필요하지 않고 각 부의 행정관청들이 조금씩 사라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든다. 그리고 지금 그런 업무를 했던 건물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돈이라는 게, 소비라는 게 사람들의 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등기 업무를 하러 갔다가 밥을 먹는다든가,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탄다든가, 택시를 탄다든가, 지하철을 탄다든가, 그런 소비 행위를 하면서 어쨌든 돈이라는 게 흐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에 따르는 인원 감축도 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고, 어쨌든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지만 그래서 XRP ODL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계속해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XRP의 ODL 거래, 온디맨드 리쿼더티, 수요 유동성, 수요에 맞는 돈만 즉각 보내버린다. 돈을 보내면서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돈과 계약서는 곧 NFT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주안점을 보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CBDC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플이 전 세계 20여 개가 넘는 국가들과 CBDC 개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양반 또한 리플은 CBDC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어쨌든 종이 화폐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도구가 지금 디지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가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XRP가 가장 큰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죠.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감하고 꽤 까칠하죠. 여러 곳에서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리플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워크로드 가는 길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래의 화폐, 제2의 구글,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결국 XRP는 진짜 돈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SEC에 제출된 XRP 기반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노크를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계속 지금 SEC를 찔러보고 있습니다. 제 눈엔 그래 보입니다. 덤으로 묻어가려는 그들. 그렇죠. 블랙록을 긍정적으로 SEC가 평가하게 된다면 충분히 휩쓸려 가듯 나도 해줘 그러겠죠. 패트릭 L. 라일리는 XRP가 꽤 흥미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17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인 어링턴 캐피털이 최근 SEC에게 XRP 기반 헤지 펀드를 신청했다고 이렇게 대놓고 트위터에 트윗했습니다. 어링턴 캐피털 XRP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헤지펀드는 위험성이 크죠. 고수익이긴 하지만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적은 상품이기 때문에 헤지펀드를 통해서 자본가들은 정보를 갖고 있는 자본가들은 헤지펀드를 많이 이용하죠. 솔직히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많은 분들이 헤지펀드를 통해서 그들의 부를 축적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지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긍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한다. 그리고 SEC 투자자 가이드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제에서 면제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요게 승인이 나게 되면 XRP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일단 오케이 승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리플과 SEC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았다. 이미 정리될 걸로 예측을 하고 리플이 승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 양반은 헤지펀드 승인을 SEC에 요청을 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거, 부정할 수 없는 건 상반기 거래량 1위가 비트코인,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XRP 리플입니다. 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제가 자꾸 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시장의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힌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단타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미래에 대한 가치 상승을 원하셨다면 어떤 코인을 어떤 암호화폐를 지금 갖고 계셔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1,000불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파트너십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XRP의 명확성 XRP가 봉인 해제되게 되면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 잠금 장치가 해제가 되게 되면 알아서들 XRP를 가져가려고 하겠죠. 어쨌든 그들은 금융기관들은 XRP를 유통하고 홍보하고 광고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XRP가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지만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가격 보지 마세요.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이 조금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가격들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에이다, BNB 코인, XRP, 비체인도 지금 제가 19원, 20원 언저리의 가격 좋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XRP는 그 자리에 뚜커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장마 때문에 비가 좀 갑자기 많이 오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운전하시다가도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면 항상 잠깐 쉬어가는 센스, 내 몸 걱정을 하는 센스 갖고 계셔야 되겠죠. 풀렸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풀렸을까요? 여러분들의 운이 이제 풀렸습니다. 저는 알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제가 생각하는 건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데,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긴 글렀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